한국은행이 또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표는 이거예요. 2021년 3분기 실질 신용 갭이 5.1%다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실질 신용 갭이 5.1%다 하는 게 뭐가 위험한 단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질 신용 갭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장기 추세 있잖아요.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보다가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간 부채가 평균보다가 더 빠르게 단기 추세니까 장기 추세보다가 더 빠르게 올라가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 빠르게. 언제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우리 경제가 진짜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표인데요. 민간 부채가 장기 추세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신용카드 사태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2년이에요. 2002년 4분기에 신용카드 사태가 났을 때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3.4%였어요. 3.4%보다가 지금 5.1%가 월등히 많죠. 게다가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4분기에는 4.9%였습니다. 지금은 5.1%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간 부채가 장기 추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기 부채가 100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요. 민간 부채는요 105.1이라는 거예요. 105.1. 그만큼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금융 불균형이 이렇게까지 이게 여러분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 이걸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는 뜻은 거품이 빠지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민간 부채 같은 경우는요. 경제 성장률보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도 한번 보세요. 이 지표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GDP 대비 민간 신용의 상승폭입니다. 외환위기 때는요. 1997년 2분기에서 1999년 1분기까지 13.4%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때는 8.9% 늘어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1.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2019년 4분기에서부터 2021년 3분기까지 26.5%가 늘어났습니다. 26.5%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기 때보다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을 때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민간 신용에 대한 민간 부채에 대한 증가 이게 벌써 2011년 1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11년 42분기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2분기째. 이게 여러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장기 부채가 민간 부채가 장기 추세보다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를 봤을 때 5.1%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다가 민간 부채의 상승폭도 26.5%포인트로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지금 당장 위기가 와도 이게
충격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표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안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외 충격이 오면 어떨까요? 대외 충격이 오면 아직 대외 충격은 안 왔습니다. 예,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3월 15일, 16일이 되면 그때는 하나씩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금리 둔화, 경기 둔화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닥쳤을 때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금융위기 그것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형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채에 대한 폭발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간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장사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꺼립니다. 전부 다. 어제 점심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방역 패스를 지금은 안 하니까 식당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큰 거의 한 200평이 넘는 식당. 그 식당에 테이블이 딱 3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우리 테이블하고요. 나머지 가족 테이블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인 테이블 같은 테이블이 하나 딱 3테이블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러면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자는 뭐 당연히 못 갚고요. 원금은 당연히 못 갚겠죠. 이자도 못 갚고 결국은 또 빚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빚내야 된다. 지금 빚을 내려고 해도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살라 그러면 빚을 낼 수밖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험성 저는 크다고 봐요. 저는 정부가 이게 정치 방역을 하는 바람에 경제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경제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하는 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